이제 이게 과부하가 되면서 화재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반되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설명드리면, 오늘부터 캠박스 캠핑카 전기 화재 사고,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 전기 설비 비용, 이것만 알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 충전, 이것만 알면 안전합니다. 캠핑카 전기 원리, 이것만 알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이어지는 선물 이벤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차량용 목베개를 5명에게 2개씩 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보너스 하나 더! 영상 뒤쪽에 추가 이벤트도 진행하니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시은입니다. 오늘은 차박 캠핑 관련 전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마법 같은 전기 설비로 유명한 윤스캠퍼에서 진행하는데요. 윤스캠퍼는 선샤인이라는 자체 배터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전기 설비에 대한 이해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미 캠박스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윤스캠퍼 대표님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만 40년 이상 해오신 베테랑 전문가이십니다. 물론 시트와 봉제에도 일가견이 있지만 캠핑카 전기 분야의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오늘은 윤스캠퍼 대표님과 함께 차박 관련 전기에 대해서 특집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모셔볼게요. 자동차 전기의 마스터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리네요. 예, 안녕하세요. 윤스캠퍼 김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캠박스 권순재 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표님을 소개할 때 마스터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사실은 전기 박사 아니면 전기 분야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기 설비의 어떤 자격증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교류 전기 220V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돼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12V, 뭐 버스면 24V겠지만 직류 전기를 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사실은 따로 없죠. 국가 자격증이. 정비 자격증을 따도 보통 엔진, 뭐 하체 그런 쪽 위주입니다. 전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옛날에는 뭐 자동차 전기가 간단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저도 아쉬워요. 이 캠핑카나 이쪽으로 하면 고용량 전기를 쓰게 시작하면서 그렇죠. 12V 전기, 자동차 쪽 전기는 사실 뭐 국가기관이나 그런 것도 없고 보통 그냥 깨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몸으로 익힌 이 전기에 대한 경험이 40년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터라는 호칭을 한번 써본 거예요. 요즘 이제 캠핑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배터리 관련 사고가 좀 종종 일어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근데 12V는 상대적으로도 이게 220에서 12로 확 줄여도 이 단순한 비교입니다. 맞고 안 맞고 아닙니다. 단순 비교입니다. 똑같은 전기 용량을, 전기는 전자의 흐름이라는 정도는 알죠. 그 숫자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압이 차죠. 이게 압이 단순합니다. 압이 찬 상태에서 뭔가 움직이면 열이 나겠죠. 그래서 12V는 감전은 안 되는데 고용량에 가면 발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자동차는 12V를 쓰고 일반 전기는 220V를 쓰는데, 이제 자동차에다가 좀 고용량의 220V 제품을 쓰게 되면서 이제 이게 과부하가 되면서 화재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기차 화재, 스마트폰 폭발 전부 충전 때 대부분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 충전기 쪽에 고용량이 1시간 운행하면 1시간 동안 20A짜리 주행 충전기를 달면 20A가 계속 흐르고 60A 달면 60A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캠핑카 쪽으로 가면 화재가 가끔 있는 이유가 태양광. 태양광은 하늘에서 해만 뜨면 전기를 밀어였잖아요. 배터리하고 그 전기 에너지원하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충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내부에 BMS라고 배터리를 제어하는 시스템, 그 두 가지 부속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중에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충전기 쪽에 고장이 나도 BMS에서 끊어주면 되는데 얘도 고장 나고 얘도 고장 나면 화재가 생기는 겁니다. 그 원인을 이제 제거하고 화재를 예방하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캠핑카에 꼭 진짜로 필요하지 않으면 태양광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게 고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왕 작업을 하려면 제대로 된 부속으로 제대로 시공하는 업체를 찾아서 시공하는 게 맞겠죠. 어떤 업체가 전기 설비를 잘 다루는지 못 다루는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작업해놓은 거를 한번 좀 열어보십시오. 그래가 좀 깔끔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우선이겠죠. 전기는 지저분하게 하면 막 꼬이면 네,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고, 시공 쪽으로 간다는 전제를 깔면 휴저라든지 스위치, 릴레이 그런 부품들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꼭 한번 아주 단순하게 지금 주행 충전기를 예를 들어서 10대를 장착하면 주행 충전기 스위치를 장착하는 업체가 아마 5군데가 안 될 겁니다. 주행 충전기의 스위치가 왜 필요하냐고, 없어도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있으면 좋죠. 있으면 더 안전하고, 그 차 엔진 쪽하고 보조 배터리 쪽하고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과충전도 방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AS를 하러 가더라도 차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전기가 뒤쪽으로 계속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AS가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다는 게 맞습니다. 열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전선 굵기가 얇은 걸 쓰면 또 열이 많이 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전선이 굵은 전선이고 어느 전선이 얇은 전선인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까요? 인버터에 아까 제가 2kg면 200A 정도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1kg면 100A 정도 간단히 그렇게 정도 되면 상당히 굵거든요. 그래서 인버터 쪽에는 이런 굵은 걸 씁니다. 뭐 3AWG 뭐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굵기를 재보면 이 정도 되죠. 그러네. 새끼손가락.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많이 지나가는 게 어디라 그랬죠? 충전기. 충전기. 이게 인버터가 가장 굵고요.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 쪽에 가면 그나마 이렇게 조금 얇아도 됩니다. 약간 굵다 싶은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주행 충전기 쪽 배선은. 차박 캠핑 쪽으로 오면서 고용량을 쓰니까 어떤 배선을 쓰게 되냐. 이게 이제 실리콘 배선이라고. 네. 보통 비닐 절연 배선을 보통 자동차 쪽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죠. 근데 실리콘 배선은 온도 이런 데 적혀 있어요. 보면 200도씨 이런 식으로. 온도가 적혀 있구나. 온도에 강해요. 네, 근데 실리콘 배선이 온도에 강해서 다 사용한다는 건 아는데 이게 보통 단점을 또 잘 안 알려줘요. 단점. 피복이 약하다는 겁니다. 온도에는 강한데 말 그대로 실리콘이에요. 잘 찢어진다는 이렇게 거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퀄리티, 시공 기술이라 그럽니까? 그런 게 꼼꼼하게 시공하는 게 중요하죠. 비전문가가 체크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실리콘이 됐던 그냥 일반 비닐 전선이 됐던 깔끔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면테이프나 이런 케이스들이 씌워져 있는 채로 작업이 된 곳이 제대로 된 업체겠네요. 그렇죠. 일단 어느 정도는 믿고 보셔도 되죠. 효과적으로 저렴하지만 안전한 전기 설비를 이제 설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차박이냐 캠핑카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쪽은 차박 쪽이죠. 차박을 입문을 해가지고 캠핑카로 보통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일 안전한 거는 그냥 파워뱅크입니다. 파워뱅크. 네, 그냥 파워뱅크 100A 정도 하면 1박 2일 아니면 뭐 2박 3일까지도 사실 100A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전기를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차에 가보시면. 제가 그럼 정리를 하자면
입문하시는 분, 자동차를 가지고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전기를 쓸 때 제일 안전한 방법은 파워뱅크. 그렇죠. 그리고 주행 충전기를 혹여 단다고 하시면 20A 정도 주행 충전기를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가장 전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차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니까 얘가 이제 아까 추천하신 파워뱅크, 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자동차의 매립하는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얘는 인버터, 그리고 주행 충전기, 선샤인도 있네요. 예,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제가 파워뱅크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 이게 그 주행 충전기만 한 50만에서 70만 원 들면 파워뱅크가 얘가 이제 한 200인가 암페어인가 그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230 암페어. 여기 보시면 한 140만 원, 150만 원.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300 암페어까지 가면 150에서 160, 70 될 겁니다. 네. 거기 이제 그 주행 충전기 달면 250만 원 안쪽에 끝나겠죠. 네. 거기까지가 파워뱅크로 간단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립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네. 매립은 매립한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정기적인 계산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얘는 그냥 들고 가면 끝이지만 얘는 분해를 된 상태에서 자리를 잡고 배선 라인 작업을 하는 인건비가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작업 플러스 부품들이 인버터, 뭐 충전기, 뭐 스위치를 뭘 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제가 해보자면 이제 100A는 100만 원 내외, 200A는 200만 원 내외, 300A는 300만 원 내외일 수도 있지만 300A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장비들이 들어가니까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5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이제 조명이라든가 각종 전기 장치가 부착이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정리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대표님 파워뱅크 중에서도 그 올인원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인버터 다 같이 되어 있는 거. 올인원 제품이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수반되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금 설명드리면 그냥 배터리입니다. 그냥 배터리. 보통 그냥 보조로 쓰니까 보조 배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 파워뱅크라 그러면 말 그대로 전기 은행이니까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거, 그 소켓이 달린 걸 파워뱅크라 그럽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인버터 내장형 파워뱅크. 이게 편하죠. 단점은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터가 고장이 나면 파워뱅크도 같이 AS로 보내. 붙는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올인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게 주행 충전기가 붙은 걸 보통 올인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자동차 전기장치에서 제일 위험하고 제일 고장 많이 나는 게 뭐라 그랬죠? 주행 충전기. 그렇죠. 자동차 전기 시설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고장 많이 나는 게 주행 충전기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달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고장이 제일 많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인원 제품에 주행 충전기까지 넣어놓는 것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추합니다. 소비자분들은 안에 뭔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가격적으로 그러면 싸느냐? 그게 아닙니다. 올인원 제품이 오히려 계산을 해보시면 절대 싼 제품들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자그마한 이제 부품들이 있어요. 이런 부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아까 올인원 배터리가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전기는 아까 12V는 뭐가 많이 난다고 뭐 때문에 위험하다고 전류. 그랬죠? 전류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올인원을 주행 충전기도 열 많이 발생, 인버터도 열 많이 발생. 근데 배터리는 또 열에 취약합니다. 네, 배터리는 55도 넘어가면 인산철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해 다운이 되어버립니다. 네. 근데 그 충전기들은 60도까지도 막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모아놓는 게 안 좋습니다. 분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네. 분산을. 그 과정에 이제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우선 배터리에서 단자에서 나오면 엔진에서 나오면 이런 휴저들 꼭 휴저를 꼭 달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벤처들이 왜 배터리 옆에 휴저를 달아놨을까요? 그렇지. 가정용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입 부분에는 차단기가 있고 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 부분이니까 입력 쪽에 휴저를 꼭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 네. 뒷면을 보면 얼마나 굵은 배선을 썼느냐, 얇은 배선을 썼느냐, 그리고 휴저 장치가 한 개 붙었냐 안 붙었느냐, 이런 거 고정 장치가 될 때 이게 절연 장치가 잘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보조 배터리까지 왔잖아요. 그럼 보조 배터리에서 나가는 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갈 때도 원래 이런 휴저들을 달아주는 게, 전기 시설을 하면 이런 휴저들을 달아주는 게 원래는 원칙이군요. 원칙이라고 하는 게 맞죠. 시공만 잘하면 이거 그냥 이렇게 직결로 연결해도 안전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구속들을 하나씩 두 개씩 뭐 릴레이가 됐든 휴저가 됐든 넣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고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자기 차를 한번 점검을 해 본다라고 하면 연결돼 있는 부분, 배터리에서 나오는 부분에 휴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지 맞아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도 저렇게 납땜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 부분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선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 보면 일단 제대로 된 업체에서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메이저급 캠핑카 뭐 몇 개 업체를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분소업체들, 네. 스타렉스, 스타리아, 뭐 카니발 가지고 가는 세미 캠핑카 업체들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죠. 대표님, 제가 이제 인산철 내부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셀이 이제 들어가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요게 셀이 빠진 이제 배터리 내부의 구조물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배터리 제조 전문가 아닙니다. 이거 설치고 기본적인 안전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배터리 셀은 아시겠지만 99% 중국에서 가져오죠. 그렇죠. 그래 국내에서 조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조립하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인산철 배터리는 아까 말한 열에 약하고 온도에 약합니다. 그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풀어 오르는 부풀죠.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끼리 이렇게 붙여 놓으면 조금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여기 보면 이게 셀과 셀 사이를 간격을 두면서, 이 정도 간격을 두면서 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 틀을 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표님, 저희가 그 어떤 회사에 와서 다른 회사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지금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유튜브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원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만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배터리 제조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필요에 의해서 배터리 업체를 찾아보고 제품도 보고 했을 때 지금까지 만난 회사 중에 가장 기본에 충실한 회사가 사실 유니테크라고 양산에 있는데, 이 대표님이 출신이 어디냐, 이 방사선 자재가 전기의 정점인가 아시죠? 그렇죠. 그 기본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부 설계 그런 걸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유니테크, 제가 인정합니다. 300만 원 이상 전기 시설 구매 고객에게 매트리스 또는 2kg 인버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상 장착, 무상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차박 매트리스 50만 원 상당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캠즈님들을 위해서 좀 보기 쉽게 이제 예시를 들어주셨다고 해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실리콘 배선 상당히 두꺼운 겁니다. 휴저까지도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배선이 이제 보관이 없죠. 네. 그리고 이런 거 묶을 때도 그냥 다 묶어놨죠. 그리고 이거 들어갈 때도 고무관은 들어간 겁니다. 고무관으로는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피복이 없다는 거.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피복 이렇게 이거라도 있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휴저 박스도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죠. 예, 예. 이런 게 아주 간단하지만 노출이 배선이 외부로 아까 실리콘 배선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출이 최소로 돼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네, 대표님 오늘 정말 그 전기에 대해서 사실 쉽지 않은 얘기들이지만 값진 시간이었고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사실 마음은 저 실장님 인정하거든요. 네. 실장님하고 차 한 대를 같이 작업을 하는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이게 주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말로만 하는 거는 다른 채널에도 많거든요. 이게 하고 싶은데 보다시피 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하지만 이 좀 진정성이 좀 전달이 돼서 전기는 가성비보다는 안전을 비싼 거 안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파워뱅크 100만 원만 해도 그거 진짜 안전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캠박스의 시은이었고요. 캠박스의 권수재 실장이었고요. 경상도 벚거지 윤석 캠프 김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